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이런 거 많이 이제 비교해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강남구 내에 있는, 특히 이제 대치동 인근에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마다 너무나 어떤 난이도라던가 범위의 기준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특별한 시그니처가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서초구나 송파구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어떤 흐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라 강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남권과 서초 송파권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지문의 난이도나 혹은 시험 범위가 전반적으로 그 동네가 비슷하냐 혹은 굉장히 상이하냐라고 했을 때 강남구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이런 거 많이 이제 비교해 보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강남구 내에 있는, 특히 이제 대치동 인근에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마다 너무나 어떤 난이도라던가 범위의 기준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특별한 시그니처가 존재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서초구나 송파구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어떤 흐름은 있습니다. 물론 뭐 자사고냐 혹은 특별한 외부 지문을 쓰고 있느냐, 뭐 문법의 부교재를 쓰느냐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학교가 내가 내신을 따기 좀 쉬운 것 같아 라는 것에 확고한 어떤 결심이 있다면 사실 서초 송파에서는 크게 영어 내신에 있어서 아주 특별하게 많이 상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치권은 굉장히 다르죠.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의 지문 난이도 자체도 평균은 저는 고2라고 좀 설명은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일반고 남고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는 정말 다 달라요. 경기여고 같은 경우 이제 공립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외부 지문이 들어가면서 모의고사의 지문이 쉬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외부 지문이 빠지면서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선여고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부교재의 난이도가 고2, 고3, 그러니까 고3의 지문 수준까지도 돌파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숙명여고는 수능형 지문들을 독해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토플형 부교재를 따로 사용하고 있으니 사실 여고만 보았을 때에도 세 개의 주요 여고가 다 다른 형태의 지문을 쓰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사고의 경우에도 휘문고나 중동고는 부교재 자체를 토플형 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능 모의고사, 뭐 고1이나 고2, 고3의 모의고사와는 또 다른 형태의 장문들을 추론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범위도 좀 다양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30여 개를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적게 나오는 학교는 한 지문 20여 개 정도, 정말 많이 나오는 학교는 5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가고자 하는 관심 있는 일반고나 자사고가 있을 때 영어 내신, 1등급을 내신해서 무조건 맞아야겠다라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본인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학교의 최신 출제 경향과 그 난이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서는 언제든지 학교별 설명회와 이렇게 복합적인 설명회를 진행하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학교의 정보에 대해서 가장 최신의 경향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들 중에서 여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숙명여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법 부교재를 특별히 더 쓰고 있기 때문에 문법의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조금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2025년 개정교육과정이 바뀌는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문법의 비중이 사실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법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중적으로 문법보다는 조금 더 독해나 어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숙명여고는 대치권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아직도 전통적인 문법의 출제 비중이 꽤 높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숙명여고 안에서 퍼센티지를 봤을 때에는 숙명여고도 독해나 어휘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은 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어법의 비중이 크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높죠. 단 변형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광범위한 부분에 대한 성실성과 상당한 암기력 동반된다면 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선여고의 시그니처라고 한다면 지문 안에서 어법과 문맥을 동시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의 난이도도 거의 고2, 고3 수준에 다다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높은
높은 수준의 독해 능력과 어휘력 그리고 문법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동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남고 중에서 좀 가장 특색 있는 학교는 영동고인데요. 객관식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년도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 출제되지가 않았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지문 수준으로 출제되니까 여기까지는 특별하지 않은데 라고 하시겠지만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50개 지문, 뭐 거의 60개에 돌파하는 지문 이렇게 아주 많은 것을 양으로 승부를 보는 학교라 실은 암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거니와 또 영동고의 경우 저희 인근에 있는 요 강남권 고등학교들 중에서 가장 지문의 변형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학교라 정말로 암기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독해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고들이 대체로 남고에 비해서는 외부 지문의 출제 비중이 있는 편입니다. 경기여고와 은광여고는 숙명이나 진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외부 지문이 좀 상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등학교라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서초송파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수준은 고등학교 1학년 지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자사고는 조금 달라요. 서초권 중에서 세화고 같은 경우는 토플이 포함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타 지문을 다양하게 좀 활용하십니다. 워크북처럼 프린트처럼 나가기 때문에 뭐 그것이 뭐 테드톡일 수도 있고요. 탭스 지문일 수도 있고 뉴스 스크립트일 수도 있겠죠. 원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기타 지문들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세화여고의 경우에는 오히려 메인의 교재가 어법형 부교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모의고사 지문에 강점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권 같은 경우에 배제는 좀 일반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고등학교 2학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한 10%에서 15% 정도는 고3 난이도까지도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어요. 그러나 이 학교들을 제외한 학교들은 보편적으로는 고1 지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의고사의 범주도 크게 많이 나오는 학교는 좀 소수의 특이한 학교들, 특히 이제 영동일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동고처럼 시험 범위가 뭐 50개를 돌파하는 많이 내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지문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죠. 지문의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학교를 제외하면 대체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유형 기반에서 출제한다는 거는 일반고들은 다 비슷한 상황이죠. 단어장이 출제되는 학교가 올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제 뭐 서울고, 서문여고, 세화고라던가 또 보인고, 배재고, 동북고, 정신여고 같은 학교들이 단어장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단어장이 기반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어휘의 확보량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게 좀 특이점인데요. 제가 앞서서 문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는 하지만 문법의 비중이 사실 2025년 기준으로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방식의 개방형 어법 문제 그리고 서술형에서의 전통적 방식으로 영작을 해나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치권, 강남권의 경향을 따라서 이제 융합형인 신경향 문제, 그러니까 독해와 어휘를 가장 기반으로 하며 약간의 문법 실력이 좀 병행되어야 하는 그런 객관식이나 서술형 문제들이 출제되는 변화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는 학교에 대한 어떤 최근의 변화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영어 내신에 한해서 문법이 까다롭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상문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중학교 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어법 유형이 주로 뭐 개수 고르는 문제, 모두 고르쇼 이런 문제들인데 저희가 대치권에서는 숙명여고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담당하고 있다면 서초권에서는 상문고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문법이 어려워지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고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의 비중이 조금 세게 강조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서울고는 오히려 어휘력이나 맥락적인 부분들을 더 크게 보고 있고요. 서초권에서 서술형이 좀 까다롭다라고 한다면 동덕여고나 반포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송파권에서 문법이 조금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학교는 잠신고인데요. 2025 기준에서는 오히려 24에 비해서는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문이 문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서술형에서도 좀 길게 호흡하는 그런 영작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법적 실력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영동을고는 무조건 어휘입니다. 이 어휘라는 게 외워
외워서 될 일도 있고 이제 선행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어휘를 많이 활용하면서 선행 공부를 했던 학생일수록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서술형 문항들을 좀 쉽게 잘 풀 수가 있고요. 본인의 노력으로 뭔가 성취를 해나가고 있는 이제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는 친구들은 객관식 문제들은 잘 풀 수 있는데 이제 서술형에서 조금 취약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여고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어휘에 있어서 많은 양을 외워야 하지만 성실성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친구가 오히려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잠실여고의 경우에는 저희가 진선여고 스타일, 어법과 문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는 여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일반고 남고의 경우나 기타 남녀공학의 송파권에 있는 학교들은 아주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동북고라던가 보성고는 약간의 시험 문항수라던가 범위가 그래도 기타 학교들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는 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는 어디를 가야 하죠? 일반고가 맞을까요? 아니면 요즘 다 외고나 전사고를 간다는데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밀어붙일까요? 영어 실력은 어디까지 커버할 수가 있나요?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7 우리 학생들의 고교 찾기를 위해서 개인별 가장 정확한 객관적 데이터들을 누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우리 3월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 2학년 저희 재원생들은 1, 2주에 한 번씩 탭스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연결되는 첫 학기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탭스에 기반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개방형 어법,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어법에 얼마나 본인이 알고 있는 어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시 테스트를 통해 데이터 누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실제 고등학교의 기출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좀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재고 풀어볼 예정입니다. 아직 봄학기니까 저희가 너무 고난이도의 고등학교 기출문제는 아직 연습이 좀 되어 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주제 위주, 대입파악 위주 혹은 간단한 내용 위주의 문제들로 시작을 할 거고요. 요거는 비상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 한 학기에 한 2번에서 많게는 4번 정도까지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냥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혼동어휘 그리고 유반이어, 다의어와 같이 아이들이 특히 외우기 싫어하는 유형의 단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좀 아이들을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저희의 단어 패턴에 맞춰서 암기도 하지만 이제 특정한 날들을 정해서 사전 통보를 하고 이제 이날에는 혼동어휘에 대한 테스트를 보겠다, 뭐 유반이어에 대한 테스트를 보겠다라고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일정 분량을 나눠주고 실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때 보는 테스트의 특징은 기존에 저희가 단어 시험은 스펠을 쓰거나 뜻을 쓰는 형태의 이제 아이들이 단순 암기형 시험이었다면 문장 안에서 맥락에서 아이들이 직접 찾게 하는 실제 고등 기출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등 내신에서 아이들이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서술형은 저희가 테스트 형태가 될지 수업 중 테스트 형태가 될지 아직 확고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예비고일 친구들도 수업 시간에 서술형을 계속해서 아이들을 풀리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첫 학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신경향, 뭐 융합형 서술형 이런 부분들은 아마 바로 풀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작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여름 학기로 흘러가게 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아이들을 평가를 할 건데요. 저희가 봄 학기 기준에서 탭스를 기반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누적을 통해서 어머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친구는 전사고를 희망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사고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가, 혹은 외고를 희망하는데 외고에 갈 수 있는 정도의 독해와 어휘력을 기반하고 있는가, 혹은 문법이 너무 많이 처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부분의 어떤 차이들, 또는 저희가 자사나 일반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 특정 고등학교를 현재 희망하고 있다면 그 학교의 강점이 되는 시그니처 문항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데이터 누적을 통해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여름 학기가 됐을 때는 조금 더 한 걸음 본인의 희망고교에 다가가는 첫 시기가 되겠죠. 저희도 예비고일로 접어드는 시기고요. 문법은 이제 탭스를 정리하고, 물론 외고나 전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탭스의 데이터를 누적할 예정입니다만 일반고와 자사고를 일단 공부하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고등학교의 기출어법을
수업으로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연습했던 걸 기반으로 고등학교 기출의 구문, 지문, 개방형 어법들을 테스트화할 것이고요. 독해는 동일하게 기출 기반으로 가는데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저희가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서술형도 조금 더 이제 넓어져서 아이들이 요약문이라던가 주제문을 쓸 수 있는 형태의 특정 단어를 쓴다거나 일정 구간 영작을 하는 형태를 저희가 체크를 할 거고요. 어휘는 이제 동일하게 저희가 혼동어휘나 기출되는 어휘들을 공부시킬 거고 하나가 이제 더 추가됐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휘와도 조금 맥락을 같이 하고 일부 독해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문 독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단문의 흐름상 빈칸에 들어가야 될 어휘는 무엇인가를 골라내는 건데 이 부분이 최근 강남권에서 특히 많이 출제되는 융합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비고1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융합형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어머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